예, 안녕하세요. 예, 앞 시간에 이제 술 얘기를 하니까, 막, 낯빛이 막 엄청나게 좋아하시대요. 저를 포함해서. 예,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음식을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서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똑같이, 예, 참, 이 고구려의 첫 도읍진 오녀산성을 말하는 거고요. 자, 오늘 주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전골. 그죠? 그럼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솥단지겠죠? 이게 솥단지 과자입니다. 그래서 중국말로는 호거라고 합니다. 호거.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호거. 요새 한국에서 호거 요리하면 꽤 유명하잖아요. 그 거가 바로 이 솥단지 과자입니다. 솥단지 과. 솥단지 부자가 있고 솥단지 과가 있거든요. 여기서 솥단지 과입니다. 솥단지의 이름은 노구솥이라고 하거든요. 솥단지의 이름은 전립투다. 전립투는 따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전립투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그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취한 것이다. 전립투라고 한 이유가, 이 솥단지를 전립투라고 한 것은 그 전립투라는 것 모양이, 솥단지 모양이 무관들이 쓰는 모자, 전립투입니다. 그게. 예, 그리고 제가 거기 윤이라고 한 건 잘못됐고요. 약입니다. 약자. 아마 거기 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글자가 작아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약자가 있죠. 약자. 데치다. 예,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치다 할 때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왜 윤자를 했냐면 채소를 그 가운데다 넣다라고 본 거야. 윤자가 넣을 윤자니까, 흐를 윤자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키우니까 약자예요. 약자. 예, 데치다. 데칠 약. 예, 데칠 약. 채소, 소채를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 가운데다가 야채를 놓고 요 바깥에는 고기류를 넣는 거죠. 예, 이따 보면 압니다. 그래서 소육어연 가생이, 예, 가생이, 예죠. 둘레는 고기를 굽는다.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이번에 음식점 가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운데 넓어가지고 거기는 야채 부풀 끓이고, 예, 바깥에는 고기를 굽고 그걸로 이렇게 가운데 찍어 먹기도 하고. 하여튼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주와, 여기 안주와 하반 음식입니다. 밥에 넣는 거니까 하반. 네? 모두고 아름다움이 모두 좋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반찬으로도 좋고 술 마실 때 안주로도 좋다. 그냥 우리가 그냥 웬만한 그냥 음식점 돼지고기집 같았을 때 딱 떠오르게 되는 광경입니다. 그냥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소자는 뭐 푸성기 소자니까 뭐 소채, 채소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리고 하반은 반찬이라는 뜻입니다. 밥에다 내린다 그래서. 자, 그리고 과는 노구솥. 노구솥은 이동하는 솥이라는 뜻입니다. 무쇠솥은 대부분 고정식이고 부엌에다 딱 고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노구솥, 무쇠솥. 그 다음에 이 전은 양탄자라는 뜻입니다. 전. 손털 모자 할 때 이 전자 씁니다. 양탄자. 그리고 투는 쇠을 투자니까. 그러니까 양탄자가 이렇게 덮은 거니까 머리를 쓰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약자는 데칠약. 그 다음에 푸성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노구솥의 이름은 전립투다. 예. 털 모직물을 그 삿갓처럼 이렇게 둥글게 하고 옆을 이렇게 창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전립투죠. 그리고 그 모습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솥단지를 전립투라고 한다. 그리고 가운데다가는 채소를 데치고, 그죠? 가생이에는, 둘레에는 고기를 굽는다. 소자, 대울소, 구울소. 그리고 안주, 예전도 그대로 안주입니다. 안주와 하반에 모두 좋다. 이렇게.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요게 노구솥입니다. 이렇게. 노구솥. 근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는 노구솥이고, 조선 후기 들어오면 특별한 노구솥이 만들어져요. 왜? 사람들이 요거 하면 고기 따로 구했고, 채소를 따로 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우리가 짜장과 짬뽕을 이렇게 딱, 그죠? 짜장면 만들듯이,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병사들이
뭐 그걸 했던 뭐 하여튼 뭐 철못을 쓸 때 그 철못을 뒤집으면 우리가 라면도 끓여 먹거든요. 아마 그거에서 뭐 받은 이제 고구려 때 그 청국장, 진국장 그거를 옛날에 된장을 이렇게 발효를 못 시키고 이제 먹고 싶으니까 투구에 끓여 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투구에다 끓여 먹었죠. 예전에 전투에. 아니 우리도 군대 생활할 때 그 투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했습니다. 우리 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투구 이렇게 보면 이제 1934년도 독일에서 쓰던 거, 독일에서. 독일 군들. 그래서 그때 노익한 것이 미군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아시죠?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보면 숟가락 뭐 1940년 다 써 있어. 예? 그때 철모가 바깥에 이렇게 들으면 그 철모로 라면도 끓고 다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플라스틱 비슷한 거로 바뀌었어. 그 순간부터 이 맛이 이제 군대 맛이 안 났어요. 하여튼 그 쇠못에다가 잡기를 해가지고 물 딱 넣고 아예 라면을 그냥 깨서 그냥 놔. 찬물에다 그냥 넣어. 그래가지고 그 빼찌가에다 딱 놓잖아요. 그거 아시죠? 다 벌써. 그러면 발발인데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하여튼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다 그 얘기 하는 거야. 하여튼 그리고 요게 이제 무쇠솥입니다. 무쇠솥. 예, 무쇠솥. 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주로 이제 요 무쇠솥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저기 그 잔칫날 전을 붙일 때는 뚜껑만 가지고. 뚜껑만 가지고 바깥에 해야지. 안에서는. 요새 이렇게 하는 그거에 이렇게 무쇠솥 뒤집어. 예. 그러면 이제 큰 돌 이렇게 새겨 놓고 거기서 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옆에 있으면 지짐이 막 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니, 시골에서 잔치하면 뭐 놀다가 잠깐 떼어가면, 어떤 먹고, 그럼 또 그거 먹고 힘나서 또 놀다가 또 오고 하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 김미 선생님은 잘 아시죠? 그런 거? 모르세요. 서울에서. 아니,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좀 부유하게 사셨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아니고요. 좀 달라요. 동네에서는 부잣집이 잔치를 열면 며칠 동안 그 동네가 그걸 다 먹어요. 자, 그랬습니다. 예. 부엌에 고정된 무쇠솥과 달리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쓰는 작은 솥. 그래서 노구솥이랍니다. 바퀴통쇠라고도 하고요. 저런 솥은 그림으로도 처음 본 거. 예,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좀 부유한 집안에서 아예 다리까지 있으니까 이건 좀 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전립트는 어디냐? 바로 여기 보이죠? 이거 안 보이세요? 예. 이렇게. 여기 바깥에 지금 고기 굽고 있잖아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가 이제 소채를 놓고 화로가 놓고 아주 전형적인 김용도의 야유도에도 그대로 보이죠? 요거 노랗게 생긴 거. 요거 이렇게. 예. 요게 바로 전립투라고 하는 솥입니다. 노구솥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 두두두두두두입니다. 두두두 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현대 음식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전립도 주로 소고기 전골, 우리가 좋아하는 곱창 전골, 국수 전골, 그죠? 그 다음에 샤브샤브, 요리 징기스칸 등에 지금도 쓰고 있죠. 아주 전형적으로 여기 야채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 고기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거 타면 요걸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찍어서 이렇게 먹고, 그죠? 예. 아니면 야채를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양념장에다 해서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쓰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다음에 주로 저쪽 어디야 강화도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조개구이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가운데 국물하고. 자, 그러면 전립선은 이걸로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300년 정도, 300년, 400년 정도 이제, 왜냐면 조선 초나 이런 때는 이런 쇠가 귀하기 때문에 무기 아니면 활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반란죄로 가니까.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경제력도 좋아지고, 구매력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전립토 형태의 솥단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이 탕평채입니다. 탕평채. 탕평채, 이 자자는 뭐뭐라는 것. 이겁니다. 탕평채라는 것은 녹두유. 그래서 녹두즙입니다. 유자, 전유자. 녹두즙. 그 다음에 저육. 돼지젖자 고기육. 저육. 돼지고기. 그 다음에 근묘하면 미나리근. 미나리 싹. 근묘. 그죠? 그래서 여기, 요 누자는 잘 쓰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누자가 있는데 올 이렇게 실 가는 거. 그래서 아마 번역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같이, 그죠? 실같이 절 자르다. 그러니까 루절하면 짧게 잘라가지고, 그죠? 초장에 용 초장, 그죠? 식초 형태의 장. 그러니까 우리 고추장이나 간장인데 이때는 이제 그 고창이 들어왔으니까 탕평채는 간장에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고추장에 합니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초장을 써서 충지라는 거 뭐냐면 부딪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장을 넣고 막 버무린다는 뜻입니다. 충지가 아니라 섞는다 뭐 이런. 묻히다. 그러니까 충지. 때리다는 뜻인가 충자가 충격 때리다. 그래서 묻히고 있다. 그래서 매우 차갑고 해서 춘곤증이 있고 힘이 드는 춘만 늦은 봄에 먹을만하다. 그죠? 봄날 춘만 늦은 봄 저녁 죄송합니다. 봄날 저녁에 만찬할 때 많으니까 늦을만 먹을만하다. 그 다음에 잡저 하면 요 저자가 김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배추나 무만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우리가 말하는 김치고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 있죠? 우리 뭐가 있죠? 갓김치 같은 것들, 파김치 같은 것들 이런 건 잡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탕평채를 소개하고 두 번째 그래서 이거 석박지라고 합니다. 석박지는 뭘 쓰느냐? 여기 저하염즙. 그러니까 새우를 끓여서 소금에다 끓여서 만든 액젓. 그러니까 새우 액젓이 되겠죠. 새우 젓국. 그죠? 저하염즙에 물어 한우에 요 후청이 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후청이 있을 텐데 후청이 없구나. 내가 번역을 안 했구나. 맑게 기다려서 새우젓이 맑게 된 걸 기다린 후에 여기다가 라복 그러면 라복이 뭐야? 여기 무 이렇게. 근데 왜 쑥이라고 했냐면 무가 이렇게 나오면 쑥대와 무대가 프로스타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무가 수입품이니까 쑥으로 쓰다가 무가 들어오니까 새로운 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쑥은 애자로 쓰고 쑥의 여러 종류 애자로 쓰고 그다음에 이것은 무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쑥이 왜 무가 되냐? 그러면 이렇게 나온 이 줄기가 쑥과 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무청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무청. 그렇죠, 무청. 그래서 비슷해요? 아니 나올 땐 비슷하죠. 푸릇푸릇하잖아요. 크면서 좀 달라지는 거지. 저는 모양이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무청, 쑥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숭은 배추숭. 그 다음에 산은 마늘산.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영의 그 다음에 산이죠. 산할 때 이게 이제 마늘 달래가 됐습니다. 달래. 그 다음에 번초가 이제 오랑캐의 후추니까 고추. 그죠? 고추. 그 다음에 조개. 그 다음에 전복. 그 다음에 석수어, 대가리가 딱딱한 고기, 조기가 되겠습니다. 조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독에다가 담아서, 그죠? 겨울 동안, 그죠? 독에다가 담아서 화는 이렇게 섞이다, 좋아하다. 그래서 담가서 섞여서 겨울이 되면 경동하면 지날경 겨울독. 그래서 독에 담가 겨울 동안에 여기 화엄이라는 게 묵히다. 엄이라는 게 잠기다는 뜻입니다. 잠기다. 묵히다. 그러면 맛이 신하고 열하다 이거죠. 맛이 맵고 뜨겁다. 맵고 뜨겁다. 하여튼 우리가 그 갓김치 같은 거 보면 톡 쏘면서도 그런 맛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채. 이렇게 녹두묵이 기본입니다. 녹두묵에 배를 넣고 돼지고기, 미나리,
김 등을 섞어 초장으로 무친 묵무침이다. 삼진날 서늘한 봄 저녁에 즐겨 먹었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고추장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추장이 아니었죠. 당연히 고추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고추장을 넣었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탕평책이라는 게 영조 때 온 거예요. 영조 때. 그죠? 근데 그러면 영조 때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느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녹두묵 많이 먹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마 영조 임금 때 아마 탕평회의를 하면서 이걸 드셔서 탕평채가 됐는지, 영조 이후에 탕평채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음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저기 녹두를 갈아서 있잖아요. 상술이나 이런 것들은 계절 음식이지만 녹두는 언제든지 갈아서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녹두에 싹을 틔워가지고 숙주나물을 먹었던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녹두를 갈아서 먹던 이거 있을 거예요. 이것도 오채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오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래는. 예, 이것은 가장 잘 만든 탕평채가 되겠죠. 이것은 그냥 막 만든 거. 먹다가 깨달았나 보죠, 예. 영조가. 뭐 그랬는지 아무튼 섞이는 거 보니까 탕평채가 영정조 때 탕평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부른 건데 연관성은 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아마 다른 형태의 그냥 청포묵이었을 거예요. 그냥 청포묵. 그죠? 녹두묵.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의미, 역사적 의미로 탕평채라고 불렀다. 뭐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녹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녹두. 시골에서 많이 보는 거니까. 녹두콩이고, 요걸로 싹을 틔워서 먹는 숙주나물.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주는 거잖아요. 콩나물과 숙주나물. 예, 그래서 탕평채의 주재료로 쓰고 있다. 요 정도로만. 녹두는 그냥 녹두입니다. 자, 그리고 석박질이 생겼습니다. 자, 김치와 여러 가지 섞은 거고, 요건 무와 파. 그죠? 석박질에서 무, 배추, 가지, 오이, 갓 등 이런 것들이 주재료가 되는 거죠. 김치가 아니라. 석이 석다. 석다라는 의미가. 예. 여기에 젓갈을 넣어요. 젓갈. 기본적으로 젓갈. 젓갈류가 많잖아요. 뭐 밴댕이젓부터 해서 새우젓부터 멸치젓까지 젓갈을 넣습니다. 여기다가 젓갈. 그러니까 여기 재료에다 주재료 더하기 젓갈. 그다음에 여기다 뭘 넣으면 낙지나 소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석박지는 주로 호남 지역이나 충청도의 내포 지역에서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 황해도 이 지역을. 네? 그죠? 갯벌이 많이 발달되는데. 그죠? 놓고 파, 생강, 고추, 소금 등으로 양념한 김치 하나. 우리가 음식점 가면 가끔 석박지 하면 엄청나게 행복해 하잖아요. 하여튼 집에서 다 해 드시죠? 해 드시지 마시고 구매해서 드세요. 요새는 구매한 것도 맞췄습니다. 하여튼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석박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이제 김치와 물을 섞어서 석박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김장 담글 때 그 일반적인 김치 말고 그 안에다 무나 뭐 다른 걸 넣어서 석박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처가가 완도인데 저희 장모님이 정말 이런 형태의 석박지를 잘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일상화된 김치 한 종류다 정도로 해서 되고, 이제 다음에 석수어입니다. 석수어는 머리에 딱딱한 게 있어서 석수라고 합니다. 돌석재다 머리 숫자. 석수어입니다. 그래서 민어과에 속하는 보고치, 수조기, 참조기 등이다. 황해도에서 많이 잡힌다. 우리나라 원래 조기가 거기 있었으니까, 이쪽이 명태면 이쪽이 조기였으니까, 동명태 서조기였으니까, 잿빛 은색의 광택이 난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치. 사실 제가 저는 강물 쪽에 살아서 바다고기를 잘 몰라요. 근데 수십 종을 갖다 놓는데 그걸 다 구분하더라고요. 우리는 요 고기가 조기가 요기가 같은데. 저는 납작한 거, 길쭉한 거. 그렇죠. 우리는 그것 빼 몰라. 넙치, 갈치 이런 정도 빼 몰라. 하여튼 이렇게 보고치, 수조기, 참조기 뭐 비교됩니까? 구분돼요? 아무튼 하여튼 조기입니다. 석수어. 그냥 우리가 저기 물고기도 한번 이렇게. 그리고 물고기란 말 쓰지 말아요. 생선. 생선. 지가 고기 되려고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인간이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면 나중에 풀도 먹으면 안 돼요. 풀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중에 공기도 먹으면 안 돼요. 공기가 얼마나 아프겠어. 하여튼 뭐
그다음에 이제 번초입니다. 번이라는 것은 이제 오랑캐 번자인데 울타리 번자와 같은 게 씁니다. 그래서 번어 하면 사투리란 뜻입니다. 번어, 사투리. 속어와 번어가 같은 말이에요. 경어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말 이렇게. 자, 맛이 매워서 뭐 날초, 매울시, 신초, 고초 이렇게 하니까 이건 그냥 상절 알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매운 거 이것은 멕시코의 타바스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매운 게 삐끼 칠레 이쪽이 원산지니까 멕시코와 칠레가 원산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들어오죠. 그게 바로 안진뱅이 고추입니다. 현재 있어요. 원종이 수원에 안진뱅이 작다 그래서 그리고 요걸 계산해서 한국인들이 매운 걸 좋아하는데 이거 갖다 놓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막 350배 청양고추 350배 막 이래.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것을 품종 개량해서 1983년도에 만든 신품종이 청양이에요. 근데도 저 청양고추 못 먹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정도로만 고추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죠? 아, 요거구나. 자, 이렇게 해서 제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